안녕하세요, 김사라 변호사입니다. 아주 핫한 친구가 있어요. 바로 무고죄라는 거예요. 무고죄가 뭐냐면 우리 형법 156조에 있습니다.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이제 무고죄거든요.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의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 허위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되는데,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어디까지 해당하는 건지, 그냥 아무 공무원이나한테 다 말하면 이게 무고죄가 되는지, 이게 궁금할 수 있겠죠. 자, 기본적으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직권 발동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해당 관서나 소속 공무원한테 허위의 신고를 해야지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, 사법경찰관 또는 그 보조자,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그 징계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자 등이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. 기타 우리 대법원 판례가 허위 신고의 상대방이 되는 공무소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도지사, 그 다음에 대통령, 국세청장, 감사원장, 이런 사람은 무고죄의 허위 신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농업협동중앙회나 농업협동중앙회장 이런 데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없죠. 그래서 여기다가 허위의 신고를 해봤자 무고죄는 안 됩니다. 자, 여기서 무고죄에서 허위의 신고에서 그 허위라는 말을 우리가 형법적으로, 규범적으로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면 무고죄에서 허위 신고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단순히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언제나 다 허위 신고를 봐서 무고죄가 된다,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냥 정황을 좀 과장을 했어. 정황을 조금 과장을 한 거에 불과한다거나, 아니면 신고한 내용 있죠. 뭐 고소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진정서가 될 수도 있고, 그 내용 자체만으로 봐도 아무런 범죄가 안 돼. 그게 너무 명백해. 아니면 공소권이 소멸된 게 명백해. 뭐 고소기간이 도과됐다든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. 그럴 때에는 이러한 허위의 신고,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신고를 했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. 자, 실무적으로 이 무고죄 관련해서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성범죄 관련한 거예요.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성폭행을 했다고, 강간을 당했다라고 해서 절차가 이렇게 쭉 진행됐는데, 그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이제 받게 된 경우에 남성이 너무 억울해서 여성을 차후에 무고죄로 요구하는 경우에, 이제 연예인 중에는 배우 계시잖아요. 그분도 몇 년 전에 그런 구설수가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무고죄로 인정이 됐던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네요. 그런 스토리예요. 근데 자, 현실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해서 기소까지 가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. 높지는 않은데 그 어떤 범죄보다도 고소장을 잘 써야 돼요. 그래서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꼭 변호사를 선임을 하세요. 제가 이거는 좀 강력하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. 대충 그냥 억울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허위의 신고를 해서 나를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고소한 측에서 입증을 해서 좀 드러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. 그래서 사실관계, 증거관계 정리하는 거, 고소하는 거 좀 조력 한번 받아보세요. 자, 무고죄 뭐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 한번 간략하게 해봤습니다. 또 상세한 것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